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며칠 전 NH투자증권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미국 주식 해외 세금 환급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였습니다. 작년에 TQQQ 투자로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이었죠. 국내에 TQQQ 투자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문자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죠.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환급 처리해준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환급받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뒤에 이런 문장이 함께 등장합니다. 국내 원화 세금으로 징수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게 뭔 내용인가 싶어서 유튜브에서 검색해봤지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하나도 없어서 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넘겨도 되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궁금해하실 구독자님들을 위해 그냥 제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배당소득세를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배당소득세에 관한 궁금증은 거의 다 해결되실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국가별 배당소득세부터 살펴볼까요? 배당소득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일본 현지에서 15.315%를 떼어갑니다. 미국은 그보다 적은 15%를 떼어갑니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14%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민세 1.4%가 더해져서 실제로 원천징수되는 세율은 15.4%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15.4%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심화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배당소득세율이 14%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0%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참고로 홍콩과 영국,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정말 부럽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에 배당소득세율이 0%인 홍콩 배당주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죠. 홍콩 현지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안 붙은 소득을 국가가 가만히 지켜볼 리 없죠. 홍콩 현지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은 배당금엔 15.4%의 대한민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배당소득세율 10%인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죠. 중국 현지에서 배당금의 10%가 원천징수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한민국 배당소득세율이 14%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덜 거둔 4%는 우리나라에서 걷어갑니다. 배당소득세 4%에 주민세 0.4%를 합쳐서 4.4%를 대한민국에 내야 합니다. 결국 중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중국의 10%, 대한민국의 4.4%, 총 14.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미국이나 일본 배당주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15%, 일본은 15.315%인 것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세율 14%보다 높은 경우엔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민세까지 합한 15.4%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율 14%를 기준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미 15%의 세금을 징수해 갔다면 대한민국에선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양쪽에서 이중으로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단 해외에서 원천 징수한 세율이 14%보다 낮을 경우엔 그 차액만큼을 국내에서 징수하는 것이죠. 세금을 과하게 많이 걷지도 덜 걷지도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투자로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이미 미국에 세금을 내고 남은 배당금이니 사실상 절세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투자 에이스 ETF에서 만든 자료에 그에 관한 답변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앞서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설명드렸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에이스의 답변이 결국엔 연결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다룬 이야기에서처럼 세금을 과하게 많이 걷지도 또한 덜 걷지도 않기 위함이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했다면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이중과세 되지 않으므로 국내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국내 배당소득세 15.4%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니 질문 주신 것처럼 절세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닌 셈이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 글로벌 태양광 기업 용기실리콘에 투자했었습니다. 배당소득세에 관한 이야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용기실리콘은 중국 기업입니다. 조금 특이한 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기업이죠. 배당 수익률은 연 0.39%로 아주 낮지만 보유 수량의 3분의 1을 주식으로 배당했습니다. 보유 수량이 30% 정도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수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낮게 조정되는 배당락을 거치기 때문에 수량 증가가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화면을 잠시 볼까요? 저는 용기실리콘을 300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4일에 용기실리콘으로부터 67.5위안의 배당금을 받았고 그 다음 날엔 120주의 주식을 추가로 받으며 보유 수량이 420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식 배당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현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021년 6월 24일 용기실리콘은 한 주당 0.25위안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수량은 300주였으니 총 75위안의 배당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중국의 배당소득세율 기억하시나요? 10%였죠. 75위안에 10%에 해당하는 7.5위안을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후 제 계좌엔 67.5위안이 지급된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낮은 세율인 10%만 징수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중국에서 덜 거둔 4%, 거기에 주민세 0.4%를 더한 4.4%는 대한민국에서 징수해 갑니다. 그런데 제 계좌의 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4.4%를 징수한 흔적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기실리콘 300주로 지급받은 배당금 75위안에 당시 환율 175를 곱해보겠습니다. 13,125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4.4%를 국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계산해보면 대략 570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 원천징수 제도를 살펴보면 소액 부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선 따로 징수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금액이 컸다면 중국에서 10%, 한국에서 4.4%를 징수했을 겁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중국 기업에 투자하면서 경험한 스펙타클한 이야기도 꽤 많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시 배당소득세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NH투자증권에서 보낸 문자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화면 속 문자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미국 ETF, 리츠 등은 일반적으로 배당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며 지급한 그 다음 해에 배당 재원을 재분류해서 현직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환급 처리한다 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무증권 앱에서 미국 주식 환급금 조회라는 메뉴를 눌러보면 작년에 TQQQ를 보유하면서 받았던 배당금의 일부인 4.23달러를 미국에서 환급해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15%를 원천징수한 것이 확인되었으니 그 부분은 제대로 계산해서 돌려줄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미국에서 걷지 않은 세금을 한국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해외에서 세금이 붙지 않은 소득엔 국내 세율인 15.4%가 적용되어 한국에서 떼어갑니다. 화면에 파란색으로 체크한 4.23달러는 미국에서 저에게 돌려준 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체크한 5,580원은 제가 한국에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이죠.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번 돈이 생겼으니 국내 세율 15.4%를 적용해서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중과세하진 않지만 탈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발효된 한미조세협약을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이제 납부세액 5,580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살펴볼까요? 미국으로부터 환급받은 4.23달러는 제가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28.2달러에 매겨진 15%에 해당하는 세금이었습니다. 28.2달러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었음에도 15%를 떼어갔던 것이니 그 부분만큼을 돌려받은 것이죠. 이제 저는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28.2달러의 소득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세금 없이 모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소득에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14%가 적용됩니다. 일단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았던 당시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살펴보니 2023년 12월 29일 환율인 1289원이 적용되었습니다. 28.2달러를 원화로 환산해보면 36,349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14%는 5,088원입니다. 원 단위를 절삭하면 5,080원이 되죠. 배당소득세 5,080원의 10%는 508원입니다. 다시 원 단위를 절삭하면 500원이 되죠. 주민세는 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 5,080원과 주민세 500원을 합쳐 총 5,580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이죠. 그냥 단순히 15.4%로 계산하면 5,58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14%로 계산한 후 원 단위 절삭으로 배당소득세를 구하고 배당소득세의 10%를 구한 후 다시 원 단위 절삭으로 주민세를 구하고 배당소득세와 주민세를 더하면 정확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이 과정을 계산해보는 것도 나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제 동생도 TQQQ에 투자해서 해외 세금 환급 문자는 받았지만 원화 세금 납부 문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살펴보니 납부해야 할 원화 세금이 1,000원 미만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달러로 세금을 환급받고 원화로 다시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니 딱히 좋을 건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유불리를 따져보자면 4.23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5,771원 정도이니 원화 세금 5,580원을 내고 나면 191원 정도 이익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화 세금은 작년 배당금을 지급했던 시점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올해 환율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이익이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일반적으론 손해입니다. 15%를 환급받고 15.4%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세금을 환급해준다면 미국 투자자들에겐 달가운 상황이겠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겐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원화 예수금이 없다면 저처럼 기타 대여금 발생 안내라는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환급받은 돈은 달러로 예치되지만 국내 세금은 원화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미납 문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기타 대여금에 대한 연체료율은 연 16%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저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연 16%가 그리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금액이 클 경우엔 신경 쓰이는 숫자겠죠. 환급받은 달러를 환전해서 두면 자동으로 원화 세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 작년보다 환율이 떨어졌다면 환전과 더불어 약간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 두어야 합니다. 환급받고도 별 이익은 없고 번거로운 상황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해외 세금 환급 문자를 받으셨을 때 환급이라는 말만 듣고 딱히 반가워할 상황은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실 겁니다. 지난 2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때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주주환원율은 29%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화면 속 자료를 보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표현보단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주주 환원율은 무려 92%입니다. 국내 증시와 문화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평균 주주 환원율은 68%, 한국의 주주 환원율은 29%입니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히 비빌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국내 증시는 신흥국 평균인 37%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중국의 주주 환원율도 32%로 대한민국보단 높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낮은 이유는 낮은 배당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19.14%입니다. 반면 미국은 37.27%, 프랑스 39.17%, 독일 41.14%, 영국 48.23%, 대만은 무려 54.85%나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내 기업의 꾸준한 배당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영자의 주주 환원 의지 부족과 사이클 산업의 한계를 언급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배당 소득세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배당 소득세 부담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 세율은 15.4%,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돼서 최대 49.5%까지 적용되죠. 물론 2천만 원을 한참 초과해야만 세율이 드라마틱하게 커집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큰 세금이 붙는다면 이를 반길 대주주는 없겠죠. 배당 소득이 클수록 대주주의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로 바라보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숙도가 그 국가의 증시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돈 놓고 돈 먹기와 같은 도박 정도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면 시장 수준이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발전적인 자본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이해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과거엔 재미없게 생각하시던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화될 힘이 점진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관심이 커질수록 우리가 누리게 될 혜택과 권리도 함께 커질 겁니다. 배당 소득세라고 하면 미국은 15%, 한국은 15.4% 정도만 기계적으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자 공부가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의 과정이라는 걸 구독자님들과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